네, 반갑습니다. 상호재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상호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오늘의 핵심 종목 같이 풀어드리면서요. 오늘의 오전장도 같이 좀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빨간불을 켜준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일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움직임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할지 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의 상승 아마 이 고점에 대한 우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잠깐 풀어드리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에 대한 시장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 팬데믹 당시의 사상 최고치는 이 단순히 돈의 힘, 유동성으로 좀 끌어올렸다라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시장의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근거 있는 이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인한 지수의 상승은 여전히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코스피의 12개월 이 선행 주당 손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4,500선, 4,600선 사상 최고치지만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둘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하자라 그러면 이 반도체에 의한 착시 효과는 무조건 확인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나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30% 이상을 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의 전체적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반도체가 끌어가고 있는 독주 체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반도체가 끌어가는 독주 체제라 그래서 이게 또 나쁘다,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받쳐주는 이 업종과 섹터들은 확실히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다른 섹터도 충분히 실적이 기반되고 수급이 쏠린다라 그러면 이런 이 주도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포인트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뭐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은 언제나 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신다라 그러면 뭐 4,500선, 4,600선 물론 뭐 단기간에 숨고르기는 좀 일부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충분히 상단 열어두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CES 2026에서 부각됐던 섹터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요. 역시 단연 빼고 갈 수 없는 재료는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칩 전쟁의 낙수 효과는 반도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공개했던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제 공개했던 이 베라 루빈에 대한 부분도 이 반도체 시장에 명확하게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더 빠르고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HBM4의 공급량을 계속해서 좀 확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뭐 메모리를 많이 파는 거를 많이 이게 팔고 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얼마나 더 높이 쌓고 더 고효율의 메모리 칩을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CES 2026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이 기대와 이 상향치가 좀 더 높게 좀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주목해 볼 자리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까지는 그냥 컴퓨터 안에서 또는 스마트폰 안에서만 음성으로 출력이 됐던 AI라 그러면 이번 CES 2016에서는 그 AI가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 우리와 활동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막연하게 기대했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준치를 상당히 많이 잡아줬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LG전자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마저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로봇주도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들은 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 주요 섹터지 않나 하는 말씀 같이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자율주행, 여기도 빼놓고 할 수 없겠죠. 뭐 CES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대차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줬고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장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이 밸류체인 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소프트웨어가 반응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 시장이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하드웨어 시장,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차량용 MLCC 이런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계속 또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장이 일부 숨고르기 하고 좀 눌러간다. 그리고 또는 일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쏠림이 나오면서 다른 중소형주들이 쉬어간다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리뷰 한 종목하고 핵심 종목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리뷰 종목은 12월 29일 지난해 말에 소개시켜드렸던 올릭스 이야기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른 속도로 1차 목표가 15만 5천 원 달성하는 흐름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 시장의 최대 화두인 비만과 매시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너무나도 잘 잡고 있고 이 메가 트렌드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보콜을 날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올릭스가 이전에 로레알로부터 수령한 기술료를 통해서 단순 기대감이 아닌 현금 창출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또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돈으로 증명하고 기술력으로 증명하고 효능으로 증명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차익 실현이 좀 가능하겠지만 뭐 좀 더 깊게 본다라 그러면 2차 목표가 17만 5천 원까지 신고가 영역 한 번 더 상향하고 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타겟 종목, 핵심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리가켄바이오 한번 주목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너무나도 큰 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관심받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타이밍과 명분이에요. 근데 이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 회사 측의 내용이 있었죠. 게다가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의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라는 점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이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확실하게 악수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이 잭팟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는 역시나 임상 데이터 효능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8일부터 열리는 아마케에서 발표하게 될 데이터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리가켄바이오에서 투여한 이 식도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치료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암 환자 80%에서 임상적 이점이 확인이 됐고요. 암이 줄어든 환자도 절반 이상이나 됐다라는 데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치료 대안이 없었던 말기암 환자들한테도 이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약이 희망으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런 임상 데이터는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 항암제 1위 기업인 에너투. 여기도 사실 약점이 있는 게 내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약점이 있죠.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이 내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치료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 그러면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20만 원 선, 손절가는 15만 7천 원 선 잡아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바로 사라 바이오와 로봇 관련된 패키지 종목들 오늘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에게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링크 타고 많은 내용들 같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